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1월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 바로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게 유럽연합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종합적인 AI 규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새로운 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단순히 AI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조, 플랫폼, 금융, 헬스케어, 사실상 AI 기반 서비스를 쓰는 거의 모든 기업이 이 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진짜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2026년 1월 얼마 안 남았죠?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권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들어갈 돈이나 골치 아픈 문제들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새로운 AI 규칙이 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요. 바로 AI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장에 있는 로봇이나 센서, 심지어 스마트폰 같은 기기까지도 다 AI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고 놀라실 기업들이 꽤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가장 한가운데에는 윤리라는 단어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정부가 이제부터 AI를 만들고 쓸 때는 최소한 이 기준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고 딱 선을 그어준 거죠. 바로 이 5가지가 기업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윤리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전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누구에게나 공정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면 안 되고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제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법적인 기준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이런 멋진 원칙들이 실제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의무로 다가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딱 2가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려줄 의무. 우리 서비스가 좀 위험할 수 있는 AI나 요즘 많이 쓰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졌으면 사용자한테 이거 AI가 하는 겁니다 하고 솔직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험을 관리할 의무예요. AI를 처음 만들 때부터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책임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알려줄 의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나 글인데 그런 표시를 쏙 빼먹었다? 그러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금액이 상당하죠? 그럼 위험 관리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 딱 4단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서비스 내보내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평가하고요. 그 다음엔 사고 안 나게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서 예방해야겠죠. 그리고 서비스가 돌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위험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할 땐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까지 해야 합니다. 이 4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법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마 머리가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요, 바로 서비스 단계에서 꽉 잡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결국 사용자들이 직접 쓰는 서비스에서 문제가 터지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그 최전선에서부터 안전이나 공정성 같은 원칙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AI가 막 저작권 있는 걸 뺏기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을 막는 필터링, 이거 필수고요. 딥페이크나 혐오 발언 같은 나쁜 컨텐츠는 아예 못 만들게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내용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거 문제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에 대한 절차도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우리 앞마당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법만 겨우 맞추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다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국법이 있고 유럽연합법이 있고 또 미국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다 챙기려면 정말 정신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큰 틀의 준법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게 훨씬 똑똑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밖을 봤으니 이제 안을 들여다볼 차례죠. 우리 회사 내부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조직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AI에 대한 책임감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젠 AI가 개발팀만의 숙제가 아니에요. 개발자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까지 회사 모든 구성원이 AI 윤리랑 보안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AI 모델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모델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고요. 물론 만에 하나 사고가 터졌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비상계획도 세워둬야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하나의 단어로 꿰뚫은다면 그건 바로 책임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당신들 문제 있네? 하고 증명을 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반대예요. 기업이 AI를 쓰는 그 순간부터 우리 AI는 이렇게 안전하고 투명합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기업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규제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기둥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AI를 쓰는지 정확히 알고 밝히는 것. 둘째,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회사의 AI는 어디선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 AI가 정말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증명하실 수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